자, 오늘은 원기둥 플러스 원뿔을 그려볼 거예요. 지난번에 그렸던 원뿔에다가 달라진 것은 여기 지금 원기둥의 모양이 옆에 또 같이 달려있지요. 그래서 원기둥 플러스 원뿔을 그려볼 거거든요. 자, 이 모양을 보시면 이 원으로 된 원기둥과 밑에 원으로 된 원뿔이 합쳐져 있어요. 자, 먼저 한번 형태를 잡아 볼게요. 예전에 우리가 했던 원뿔을 일단 먼저 그리는 거예요. 지난번 했던 순서 그대로 이제 해보시면 되거든요. 대략의 위치를 정해주고, 그 다음에 이 넓이에 해당하는 이 원뿔의 이 밑에 밑면의 넓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표시해 주세요. 자, 뭐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돼요. 표시를 한 다음에 가로선을 똑바로 이렇게 그어서, 이거 지금 예전에 했던 원뿔 그리는 순서거든요. 중간의 위치를 찾아주세요. 중간에 중간의 것 같은 위치에 표시를 한 다음에 연필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지 왔다 갔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. 비교를 해보고 정확하게 중간이 찾았으면 똑바로 선을 위로 올려서, 자, 세로선이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짧은 선을 연하게 여러 번 그으면서 정확한 선을 천천히 찾아 나가고요. 하다 보면 이제 굵어지기 때문에 지우개로 또 지워서 또 다시 얇게 또 만들어주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. 데생은 시간에 비례해서 늘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그려보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지금 원뿔의 넓이가 전체 이 원뿔의 길이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예요.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재어볼 수도 있거든요. 대략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길이를 만약에 여기서부터라고 이제 한다면, 자, 이 길이를 한번 그대로 옮겨 보는 거예요. 자, 요 끝에서부터 한 뼘을 표시하고, 그리고 밑에서부터 또 한 뼘을 표시해서 같은 자리를 지금 길이를 찾았고, 또 남은 부분을 이렇게 옮겨보면, 남은 부분도 연필로 이렇게 잡아서 그대로 옮겨보면 지금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은 길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이 전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모르죠. 확실한 길이를 모르지만 이 전체 길이의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가 이 넓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를 더 위로 찾아주면 돼요. 예. 이제 헷갈리는 선들은 지워서 내가 좀 보기에 편하도록,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정도가 3분의 2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길이를 좀 더 올리면 되겠죠. 예,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때처럼 원뿔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이 그대로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점과 교차되는 점과 점을 천천히 직선으로, 그래서 또 이렇게 사선 그리는 것도 처음에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또 연습을 하다 보면 차츰차츰 조금씩 더 정확한 형태를 그릴 수 있으니까, 예, 처음에 잘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연습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여러 번 그리면서 또 수정을 해주고,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도 천천히 여러 번 그리면서
정확한 또 직선이 나올 수 있도록 수정을 하고 계속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 교차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계속 수정을 해주세요.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반원을 이제 그리는 순서인데, 예를 들어서 이 반원의 이 길이도 이 넓이도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 보여요. 만약에 우리가 컵을 봤을 때 위에서 만약에 바라봤다면 이 동그라미가 아주 동그랗게 보일 거예요. 크게 보일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컵을 조금 더 옆에서 봤다면 이 동그라미는 조금 더 납작해진 모양이 될 것이고, 지금 이제 이렇게 한 부분이 동그라미 컵의 부분이에요. 만약에 완전 옆에서 봤다면 이 동그라미가 아주 더 타원으로 더 납작해진 얇은 동그라미가 되겠죠. 그래서 내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이 지금 둥근 부분도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더 납작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샘플을 보면서 지금 따라서 해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시점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지금 이 정도로 처음에 대략 잡았는데 좀 더 나는 더 둥근 지금 이런 형태로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만큼 더 길어진 거잖아요. 이만큼을 더 내렸기 때문에 그럼 위에도 똑같이 그만큼을 내려서 또 고쳐주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납작하게 되었다. 그러면 난 지금 동그라미를 좀 더 둥근 모양을 하겠다 하면 요만큼 내리면 여기도 요만큼 내리고 여기를 고쳐주시고 위에도 다시 줄여주시면 돼요. 그래서 항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정리를 해주시면 더 안에가 구라는 느낌이 들거든요.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안에가 이렇게 구의 모양이 이제 있으니까 이 모서리를 너무 뾰족하게 두지 마시고 마무리를 하실 때 이렇게 둥글려 주세요. 둥글게 마무리를 해주세요.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, 위에도 아까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좀 줄이기로 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선을 조금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소묘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그리는 이제 기법이죠.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, 미켈란젤로 이런 이제 화가들에 의해서 이런 원근법, 투시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립이 된 거예요. 그때 가장 어떤 완벽한 어떤 조형의 형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. 르네상스 시대 14세기 이런 당시죠. 그래서 그때 이런 만들어진 그림 그리는 서양의 이런 소묘의 기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한국이나 뭐 일본, 중국 같은 이런 동양, 아시아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예전에 그렸냐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그리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렸어요. 근데 우리가 지금 좀 더 서구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 의해서 그림의 기초를 많이 배우고 있고, 또 뭐 입시 같은 경우도 미술대학을 시험을 칠 때도 이런 방법에 의한 그림들을 많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지금 서양화의 같은 경우는 투시에 의해서 사물을 지금 파악을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서양화의 어떤 풍경화 같은 걸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모이는 시점이 있고 길이 점점점 좁아지면서 가로수가 여기 맞춰서 점점 작아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림을 그리죠. 이 중심이 여기 하나에 두고 모여드는 시선이에요.
그런데 이제 동양화 같은 한국화, 중국화, 일본화 이런 아시아에서 그렸던 동양화 같은 경우는 산수화 같은 경우를 봤을 때, 산을 그리는 산수화를 봤을 때 꼭 이 하나의 시점만을 통해서 그리지 않았어요. 다시점이라고 해서 사람이 산을 향해 걸어가는 이 방향에 따라서 내가 또 위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, 또 밑에서 바라봤을 때는 밑에서 바라본 나무를 그리기도 하고, 그런 여러 가지의 시점이 다 합쳐져 있는 어떤 형태의 어떤 그림을 또 그렸거든요. 그래서 그림에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,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서양의 어떤 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같이 수묵화라든지 또 어떤 우리 동양에서 많이 그렸던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또 바래요. 일단은 이 소묘가 모든 형태를 잡고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또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묘의 학습은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형태 잡는 연습, 명암을 넣는 연습, 이 명암을 통해서 또 입체를 표현하는 연습,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기초를 닦으시면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정확한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표현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일단 원뿔을 그리는 것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원기둥의 형태를 이제 넣으면 되는데, 너무 이제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게요. 연필로 이 기울어진 형태의 이 기울기를 한번 대어보세요. 연필을 이렇게 이 기울어진 팔의 형태에 따라서 대어본 다음에 그 기울기를 이렇게 내 그림에 가지고 와서 옮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. 지금 보면 이제 오른쪽이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이 기울기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오른쪽이 기울어지는 긴 선을 일단 그어 보시고, 자, 지금 이 자리가 어딘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확인을 하면 돼요. 일단은 선을 먼저 한번 그어 보시고, 또 마찬가지로 또 여기도 기울어지는 방향을 한번 연필을 대어 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또 한번 그어 보시는데,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이게 투시에 의해서 아까처럼 점점 좁아지는 어떤 시점에 의해서 가까이 있는 이게 좀 더 커 보이고, 뒤로 갈수록 이 두 개의 선이 약간 모여지는 식으로 넓고 점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그을 때 약간 뒤로 가면서 조금 약간 좁아지는 형태로 그려줘야 돼요. 그거는 이 팔의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더 많이 꺾여 보일 수도 있고 더 많이 좁아져 보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완전히 수평에서 본다면 거의 차이가 없을 텐데, 이런 옆에서 보는 측면일 경우에는 뒤로 갈수록 확실히 좁아져야지 더 입체감이 나고 또 투시의 효과를 살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좁게 한 다음에, 지금 이제 이 두께가 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잘 모르잖아요. 그러면 연필로 이 또 자료에다가 한번 이렇게 이 두께를 대어보고, 이 두께가 위에랑 어느 정도 이 공간과 이 공간이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을 비교해 보면 이 두께가 위에랑 좀 비슷한 크기의 두께인 걸 알 수 있어요. 그러면 지금 요 위에랑 밑에를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길이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될 거고, 또 밑에 같은 경우도 요 남은 면적도 지금 이 원기둥의 두께의 한 2배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길이에요. 그래서 이 두께가 밑에 한 2번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, 그러니까 총 한 4등분 했을 때 대략 한 4분의 1 정도에 이제 해당하는 두께가 되는 거죠. 만약에 나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를 높이도 그런 식으로 일단 잡았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옆에 동그라미 모양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,
이 동그라미의 또 위치가 밑에랑 비교해 봤을 때 똑바로 수직선을 내렸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해당하는지 그걸 또 보면서 자리를 한번 또 잡아보고, 자, 여기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할 대상이 없지만 일단은 이 선보다는 이 넓이보다는 좀 더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고 대략적인 위치를 이제 표시한 다음에, 그리고 지금 왼쪽 부분 같은 경우도 이 면이 넓이가 끝나는 이 자리에 직선으로 올린 부분보다 좀 더 왼쪽에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 형태 잡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몇 번 이제 사실은 반복해서 또 그리시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사실 저희도 입시 예전에 미술을 할 때 어려운 뭐 석고상이나 뭐 그런 아그리파, 뭐 비너스, 줄리앙 이런 것들 큰 그런 신화 속에 나오는 뭐 인물들이나 이런 석고상을 그릴 때 처음에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는데, 이제 자료나 또 선배들 그리는 걸 보면서 이렇게 따라서 그려보고 몇 번 그려보면서 이렇게 익숙해지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.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외워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, 내 손이 그리는 어떤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잴 수는 없어요.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손으로 재어도 보고 눈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얼마든지 오차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대략의 이런 방법의 설명은 있지만 그게 꼭 정확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. 예, 이렇게 기울기를 재면서 오다가도 좀 삐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차가 있거든요. 내가 손을 이렇게 뻗고 재었을 때랑 약간 구부려서 재었을 때랑 또 거기서 오차가 생기기도 하고,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꼭 뒤로 멀리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금 멀리서 관찰하시면서 맞는지 비교해 보시는 그런 습관을 항상 하시면 좋고요. 조금 멀찍이서 바라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내 그림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여러 번 그려보면서 조금 내 손에 이제 그리는 방법들이나 순서들이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동그라미의 자리를 이렇게 표시했는데, 이 동그라미를 넣을 때 만약에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이 기울어진 데서 중심선을 90도 방향의 선을 그어서 약간 이제 기울어지는 형태죠. 만약에 여기 기울기가 옆으로 기울어졌다면 이 중심축도 거기에 따라서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90도의 각도로 선을 그어서 거기 맞춰서 동그라미를 해주셔야 돼요. 예전에 구를 하셨을 때처럼 일단 네모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선을 중심과 중심을 잡고 연결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한 형태의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어요. 그냥 막 그릴 때는 정확하게 잘 안 되거든요. 그래서 항상 네모를 먼저 틀을 잡고 하시면 좋고요. 꼭 이 중심축이 이 가로 기울어진 거에 따라서 90도의 기울어진 형태로 내려오는 데서 그려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중간에도 또 반원의 모양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똑같은 이 반원의 형태가 또 이제 이 왼쪽 끝에도 이쪽 부분에도 이제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복잡해서 형태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이제 그린 거를 주변에서 깨끗이 한번 이렇게 지워볼게요. 자, 주변을